대표님, 도혜씨 왔어? 대표님 괜찮으세요? 아, 나 너무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몸 보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내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강연회가 있어. 그래서 요즘 코로나니까 많은 분들을 초대하지 못하고 한 50분 정도 이렇게 초대해서 토요일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좀 또 지원자들이 많으셔갖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절대 감기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특히 나는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뭐 크게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커뮤니티에는 글을 이틀 전에 올렸지. 네. 그래서 몸이 좀 좋진 않아서 이 목 관리도 하고 해야 돼서 며칠 방송 못 한다고 올려서 지금 한 이틀 못 했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틀 못 했는데 오늘 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까지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커뮤니티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왜 영상이 안 올라오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월요일날 커뮤니티에 사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몸 상태와 이번 주 강연회 때문에 못 올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내가 오늘도 원래는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몸을 지금 사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간단히 시황 정리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는 일단은 사실은 화면보다 더 중요한 건 어제와 오늘의 흐름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흐름에서 무엇을 읽어내시면 되냐면 두 가지. 하나는 일희일비하지 말자. 어제는 바이든 관련주가 다 급락 나왔죠. 하나솔루션을 포함해서 모든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CN스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풍력 관련주들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한테 좀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어제 우리나라 장중 시간에는. 근데 오늘은 또 그 반대가 됐죠. 오늘은 바이든 관련주들이 또 다 급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밤에 개표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공학 박사가 돼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전기차 관련 연구원이 돼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의대도 안 나왔는데 의학 박사처럼 임상, 1상, 2상, 3상이 뭔지 또 미국의 FDA와 국내 식약처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막 구분하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어제 오늘은 사실 우리는 미국의 헌법학자만큼이나 미국의 대선의 룰을 굉장히 공부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왜 그러는 거지도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이든이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 매직 넘버인 270 대의원 명단을 조 바이든이 확보하기 전에 트럼프는 이제 계속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멈춰라. 지금 개표를 멈추고 한번 법원에서 따져보자. 연방 대법원에서 과연 투표일이 지나서 도착하는 투표 용지를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럼 대법원에 가면은 지금 현재 뭐 보수 6대 진보 3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까지도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렇게 시간을 끈다면 12월 14일까지 270석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트럼프한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법에서는 12월 14일까지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확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으로는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하원에서 투표를 하면 지금 보통 분들은 야 민주당이 더 하원 숫자가 많으니까 어차피 조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원의 숫자가 저도 진짜 미국의 법을 잘 몰랐는데 요즘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상원은 무조건 2명입니다. 근데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하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데가 이제 LA주죠. 그래서 LA주 같은 경우에는 55명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하원의 숫자가 적은 주는 1명, 2명, 뭐 버몬트 주나 뭐 이런 데는 1명, 2명이라고 해요. 근데 50명이든 1명이든 한 표씩만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하원 의원의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어느 주 소수주 다수주 중에 소수주를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그 공화당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사실 주가라는 건 단순해요. 오르던지 내리던지. 그럼 어제는 야, 조 바이든이 졌네? 조 바이든 관련주 떨어져.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 올라.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급등을 했었고 5G 반도체 급등했었고 반대로 풍력 관련주나 태양광 관련주 그린 뉴딜이 떨어졌었죠. 탄소 배출권까지. 근데 오늘은 또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트럼프가 뭐를 소송을 하든 말든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시장은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누가 이기던 지수는 올라간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어제 트럼프가 이겼다고 했을 때도 우리나라 지수 올라갔죠? 오늘 조 바이든이 이겼다고 해도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누가 이기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럼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소송을 걸지 안 걸지는 아직 뭐 어떻게 될지 12월 14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투자자들은 확실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정부 부양책을 분명히 굉장히 큰 걸 내놓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국내 재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저거였죠. 10억. 그래서 저도 뭐 같이 출연했던 홍영학세무사랑 그런 10억, 3억, 5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별도 편집을 하면서 내보낸 적도 있었고 또는 뭐 코스닥 등신화 아니면 코스닥 개세 막 이런 표현 써가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필요한 적도 있었는데요. 결론은 났죠? 어떻게? 10억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원래 가족합산 그리고 작년 거를 유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0억 그리고 가족합산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래 바꾸려고 했던 건 3억 그리고 가족이 아닌 개인이었는데요. 개인으로도 안 바뀌고 3억도 안 바뀌고 가족합산 10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당연히 호재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가족합산 10억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었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오히려 3억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고서 쫄아 있었는데 10억이네 하고 호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끝났고 10억이 3억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끝나서 이래저래 어제 오늘 거래소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또는 오래 들어오셨던 분들도 이거 하나는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이 재료 가치가 언제 끝날 것인 건지 그리고 호재가 끝났을 때는 그냥 소멸하는지 악재로 전환하는지 반대로 악재가 끝날 때는 그냥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끝나서 호재로 전환할 것인지 근데 이번에 미국 대선 그리고 3억 룰은 악재였고요. 그리고 악재가 끝나면서 호재로 전환했다고 읽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은 구체적으로 뭐다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시가총액 이 큰 종목들 중에서 의미 있는 애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의미 있나요? 당연히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3%가 올랐어요. 6만원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62,800원 돌파해서 신고가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의미 있어요. 특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삼성그룹에서 내가 오너라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승계 과정에서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명 역할을 할 것이고요. LG화학 또 올랐지만 삼성 SDI가 차트가 훨씬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기차 관련주에 투자한다면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투자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면은 오늘 대형주에서 움직임 설명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 쪽 보시겠습니다.
거래 대금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이네요. 거래 대금이. 어제는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식이 그런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확히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만 판단하고 가시면 됩니다. 떨어진다고 놀란 토끼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른다고 야 이제 올랐으니까 뭐 이게 아니고 주식은 계속 자기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면서 올랐을 때는 왜 올랐는지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는지를 먼저 찾는 방법을 키우시면 됩니다. 피플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빡세다 바이오 있죠? 오늘 빡세다 바이오는 여기 없네. 왜 없냐면 거래 정지입니다. 왜 거래 정지가 됐냐? 원래 많이 오르면 그래요.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올라서 빡세다 바이오, 박셀 바이오는 거래 정지됐고요. 박셀 바이오 제가 따라가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피플 바이오 오늘 상한가 같네요. 그리고 피플 바이오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던 앞타마 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는 맨날 옳은 것만 말하니? 그런 질문 하시니까 주식에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시니까. 수능 1타 강사들이 매년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 예전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그 기출문제에서 파생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유추해서 쪽집게 강의를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수능 1타 강사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강의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올해는 뭐가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건 쪽집게 강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주식 분석이라는 건 무엇이 올랐는지를 분석해야지 얘도 오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박셀 바이오가 오르니까 피플 바이오가 오르는 거고 앞타마 사이언스가 오르는 거라고요. 그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삼성전자 가만히 사놓고 기다리세요. 이 관계를 이해 못하면 삼성전자 가만히 사놓고 기다리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거래대금을 보면 그렇고 삼성 SDI, 시젠 뭐 이런 애들 있고요. 상승률 종목에서는 오늘 센코가 뭐예요? 신규 상장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건데 이거를 알려면 박셀바이오가 올라갔을 때부터 캐치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야 너는 왜 맨날 올라가는 것만 말하니? 그러면 삼성전자만 갖고 가시면 돼요. 앞타마 사이언스 역시 신규주 상한가, 피플바이오 역시 신규주 상한가, 바이브 컴퍼니 역시 신규주 상한가. 이게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수능에 수석하는 방법이에요. 주식해서 돈 벌고 싶으면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기출문제는 오늘 어떤 종목이 올랐냐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상한가 종목들은 대다수가 신규 상장 종목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니었던 애들은 또 대다수 어떤 애들이었냐면 그린리딜 관련주였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10조짜리가 7조 8조짜리죠, 얘가. 7조 6천억짜리가 탑 30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린리딜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때는 뭘 보면 될까요? 이걸 보면 되잖아요. 오늘 상한가가 4개 5개밖에 안 하는데 여기 다 있네요. 위드텍 상한가, 센코 상한가, 바이브 컴퍼니 상한가, 피플바이오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14% 상승, 5% 상승, 18% 상승, 앞타마 사이언스 상한가. 그러면 이게 뭔데요? 신규 상장 종목제. 만약에 지난주 박셀바이오 오르는 거부터 해서 신규 상장 종목 조회를 한 번이라도 검색하신 분들은 아마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안 나겠죠. 어디서 오르는지 모르니까. 사실 오늘 제가 목 컨디션 때문에 방송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보혜 씨한테 그래도 찍자고 했던 거 이 설명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오늘.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군 상한가를 많이 갔어? 그럼 보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이 신규 상장 됐는지. 그러면은 한 달치, 두 달치, 세 달치가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 야 셀레맥스라는 종목도 20%나 올랐네. 영림호 소프트에 11%나 올랐네. 이로다는 9%나 올랐네. 여기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빨갛고 대다수가 10% 이상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내 것을 만드시면 돼요. 재무제표로 스크리닝해서 우량주를 사서 6개월 1년 가져가는 방법 너무 좋아요. 직장인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분석, 가치 분석. 차트를 매일 돌려보면서 이쁜 차트를 접근해도 됩니다. 우량주 차트 접근하면 돼요. 신규도
신고가 차트 접근하면 돼요. 차트 분석. 또는 매일매일 재료를 찾아보면서 어떤 재료가 있구나, 그림들이 올라가 있구나, 신규 상장주들이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재료를 매일 찾아보셔도 돼요. 재료, 가치, 차트, 이 세 가지가 삼박자 투자법. 삼박자 투자법을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주식 투자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3가지, 5가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가요. 제가 몸이 아프다고 나가기도 했고, 또는 5만, 6만, 7만 당첨자 발표도 커뮤니티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 야, 이제 아픈 대표님 앞에서 웃냐? 내가 웃으라고 할 땐 안 웃고 웃지 말라고 할 때 웃냐? 그래서 대표님 눈뜨기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고 할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중요한 건 커뮤니티 글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영상도 보려면 구독,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투자자라는 그런 드라마식 교육 영상을 지금 오늘까지 3부작까지 올려드렸는데 한 10부작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직은 제 컨셉을 모르시고 그걸 모르시니까 이게 뭐지 할 텐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재미가 30%, 정보가 30%, 감동이 30%입니다. 감동은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재미는 그래도 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우리 보혜 씨가 귀엽게 하는 거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정보는 제가 부자 강의를 하루에 한 번씩 4번 촬영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부자 강의를 한 1시간씩 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추려서 압축해서 한 5분, 10분씩 부자 강의에 대한 정보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에 대한 기본 지식, 그리고 또 재미, 그리고 또 약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동도 줄 테니까 진짜 투자자 좀 재밌게 봐주시고, 의리로, 야 그렇게 의리 없냐? 아니 이게 뭐야, 마감 영상은 막 10,000건, 20,000건, 30,000건, 50,000건 나오면서 진짜 투자자 5,000건 나오면 제가 사실 노력해서 찍은 건데 좀 의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재밌으면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제가 강연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 박수 쳐줘야지 성공한대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잘 됐다고 하면 늘 박수 치고 좋아합니다. 같이.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그래도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진짜 투자자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댓글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이 안 좋으니까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10억 부자를 위해서 제가 몸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때까지 슈퍼게임 이세분사는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공학 박사, 때로는 의학 박사, 때로는 엔터 기획사 실장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지만 이번에는 미국 대선 전문가가 되어야 했었네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의 압승이 예상되었고 개표 초중반까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고 일어나니 바이든의 대역전극이 나왔습니다. 미국 각 주의 상원이 2명이고 하원이 인구 비례이며 270 매직 넘버가 나오기 전에 트럼프의 소송전이 돌입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보수 6명, 진보 3명이며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확정이 안 되면 각 주의 하원 한 표씩으로 대통령이 선출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연방 국가가 아닌 우리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룰들을 열심히 이해하며 미국 대선 전문가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이런 복잡한 것에 비해 주식시장은 정말 단순하다는 것을 어제 오늘 느낍니다. 어제는 트럼프 승리 가능성에 바이든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면 오늘은 그 반대로 바이든 관련주의 동반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한 상원의 공화당 우위 가능성에 지수도 안정을 찾았고요. 결국 모든 재료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해설하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대선 이후에는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를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큰 타이틀 속에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시장은 오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일단 어제 오늘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KB금융,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현대글로비스 등으로 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서 상승 이유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지나갈 정도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젠, 에코프로비엠, 메지온, 첨보, 오스코텍 등이 움직임이 좋네요. 전체적으로 2차전지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센코, 위드텍, 피플바이오 등 최근 신규 상장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나 빅히트처럼 상장 초기에 매기가 몰려서 더블 출발은커녕 공모가 내지 공모가 미만 출발한 종목들이 추세를 우상향으로 되돌리며 신고가 갱신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해 어제 동반 급락했던 그린 뉴딜 관련주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네요. 오늘의 한 줄평, 일희일비 하지 말자.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